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밤이 이제 밝았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남한산성 그 도립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산성 도립공원이면서 그 유네스코 세계 그 문화유산에 이제 당당히 선정된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정표를 조금 봐드릴까요?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남한산성 행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남한산성에 이제 이 일요일 저녁에 올라온 이유가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시청자분의 요청이 있었어요. 성남에 사시는 것 같은데 왜 남한산성 소개를 안 해주느냐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오늘 올라왔는데요. 이제 그 남한산성을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여기에 조금 관련된 부차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버스가 올라오고 있죠. 이쪽 방향이 보이는데요. 지금 버스를 계속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돌렸습니다만은 지금 방금 버스가 보이는 그 방향, 올라오는 그 방향이 이제 그 광주, 경기도 광주시에서 올라오는 이쪽 방향이 되겠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그 몇 분의 이제 그 묘지가 이제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시기순으로 살펴보면은 그 뭐랄까 일제 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방공간에서 중도파를 지향하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서울시 인민위원회를 설치해서 인민위원장을 잠시 맡았던 그 누굽니까 이승엽, 남로당 이승엽과 만나가지고 휴전을 논의할 정도로 상당히 그 남과 북을 오고 갈 수 있었던 인맥이었던 그 박진목 선생의 묘지가 있고요. 그 조금 아래에는 그 당시에 1961년도죠. 민족일보를 만들어서 언론계와 대한민국의 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공사나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런 그 1961년도 12월 23일이던가요 형장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조용수 사장의 이제 묘소가 있고요. 그분은 일단 명예회복이 됐습니다. 무죄 판결과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명예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광주 방향으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그때 당시 1979년 10월 26일 날 11.6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재규 부장이 그때 당시 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묻힌 그 묘지를 이제 겨우 마련하게 된 곳이 이제 요 아래 광주시로 내려가는 곳에 이제 조금 아래 이제 그 저기 박진목 선생과 그 다음에 그 조용수 선생 묘지 조금 아래에 이제 위치해 있거든요. 원래는 그 너른터인데 이제 그 11.6 사건에 가담했다가 사형을 당한 부하들과 같이 묻히고 싶었지만 묘지가 성역화되는 것을 반대했던 신군부에 의해 가지고 왜 따로 묻히게 되는 이제 묘지가 있는 곳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이제 그 이쪽에 이제 불빛이 보이는 곳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그 성남시에서 조성을 한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기념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여기는 그 남한산성 종각의 천흥사 동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글귀에 따르면은 이제 고려 시대 현종 1년 1010년에 이제 그 주도된 종으로서 그 천안시 그 천흥사라는 절에 이제 그 매달아서 이제 치던 종이었다 그래요. 그 상당히 이게 종이 큰데 이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이황가 박물관으로 옮겨졌다가 그 옮겨가는 것도 이거 상당히 이래요. 뭐 수십 톤의 이제 무게를 자랑하니까 이거를 그 뭐 한 10톤 정도는 자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들고 갔다는 것도 참 웃기는 거죠.
이후에 이제 덕수궁 미술관을 거쳐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는데요. 그 천흥사에 있던 종이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을 이제 그대로 복원을 했는데, 이렇게 3배 크기로 복원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하면 성남시에서 이제 종을 치는 날을 만들었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문양에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독특한 이 문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이 종은 치지 말라고 이렇게 묶어놨죠.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의 종의 모든 기원이라고 할까요? 시발점이 되는 것은 에밀레 종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 성덕대왕 신종, 경주국립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기 부분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문양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용두라고 해가지고 소리가 이제 음통이 이제 있죠. 용머리 해가지고 이제 음통이 저 위에 있는데, 음통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만 이 음통이 하나이고, 일본이나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에 등장하는 종들은 음통, 동그란 통이, 굴뚝 같은 통이 2개거든요. 그러니까 음통이 하나인 것이 만안전승에서 비롯됐다고, 죄송합니다. 만안전승은 명나라 때 식사 거고, 만파식적에서 이제 용두와 그 다음에 음통이 유래됐다고 이제 신라시대 때 이제 얘기가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 음통이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는 또 비천상이 있네요. 비천상이 이제 승천하는 모습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압도적인 종의 이제 주조에 대해 가지고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 역사에서도 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한테 한 수 이제 접히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종을 보셨는데 이게 종각이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이제 불빛이 화려한데 이제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고, 여기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들어가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남한산성 행궁을 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산성 행궁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왕이 군사 훈련도 하고 방어도 하고, 왕이 이제 피신을 했을 경우에 그런 임시 지휘소로 삼을 수 있도록 행궁을 이제 건설을 했어요. 궁이죠, 궁. 말 그대로 이제 궁궐인데, 행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이 행차를 했을 때 머무는 지방의 그런 궁궐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 궁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당시에 이제 있었던 궁궐이 피폐해지고 일제강점하에 훼손이 많이 되면서 없어졌던 거를 이제 역사적 고증을 거쳐가지고 이제 복원을 했는데, 여기는 입장료가 있고요. 입장료가 몇천 원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녁에 18시 이후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 외형만 볼 수가 있어요. 외형만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둘러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남한산성이 터가 좋다 보니까,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이후에 계속 왕실에 이제 상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남한산성 이 성터가 정말 길지니까 나라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올릴 테니 땅만 제공해 달라. 그래서 뭘 하느냐, 절을 많이 이제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숭유억불 정책이잖아요. 유교를 숭상하고 성리학을 숭상하고
매 순간 공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맹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를 따르는 나라이고, 불교는 좀 억압하는, 그래서 절이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데, 불교를 싫어하지 않았던 고려시대의 관료 출신으로서 불교를 이해를 했던 태조 이성계가 이거 남한산성의 나라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올린다면 좋은 일이니 절을 지어라. 단 이제 국가에 아직은 재정이 부족하니 좀 이렇게 그 스님들이 좀 윤력이라고 해가지고 노동을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자재를 동원해서 지으면은 허락은 하겠다. 부지는 떼어주겠다. 단 이때 이제 조선시대 법대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고려시대 때 이어져 온 법대로 이제 승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과거에 나갈 수도 있었고 급제를 할 수도 있었는데 별도로 승병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스님들도 그 무기를 들고 군대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절을 지어놓고 평소시에 기도도 하고 윤력으로서 논밭 갈고 그렇게 이제 그 농사 지어서 자체적으로 먹을 거를 이제 조달을 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군사훈련도 틈틈이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비병력이 항상 몇천 명, 지금으로 치면 연대급 규모의 부대가 이제 그 항상 주둔하고 있었고 군사훈련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해 드릴 것이 이제 병자호란인데요. 그러니까 1600년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그런 그 명나라가 쇠퇴를 해요. 힘이 없고 한족들이 더 이상 지탱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장한 것이 만주족인데, 만주족들은 기본적으로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말을 잘 타요. 장비를 착용하고 말을 잘 타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북경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만주족의 나라인 청나라,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만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청나라를 세운 태조, 우리가 그 시조가 되는 태조가 누구냐 하면은 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발음하기가 좀 이렇게 좀 묘한 누르하치라는 사람, 누르끼리 한 것도 아니고 누르하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누르하치가 이제 그 청나라를 만들었어요. 명나라를 멸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하고 이제 교류를 해 오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는 광해군 시절이었죠. 광해군 시절. 그래가지고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펼쳐가지고 강홍립 장군에게 이제 적시적절한 때에 그냥 항복해라. 청나라하고 싸우지 말자. 그런데 이때 그 신하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노골적으로 반대를 해요. 제조지은이라 그래가지고 그 명나라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임진왜란때 구사에 열성을 했는데 명나라를 업수히 여기고 말이지, 이제 와가지고 말이지 힘이 있다고 말이지 청나라에 빌붙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인조 반정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능양군으로 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 인조 임금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청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청나라에게 대등한 관계로 이제 맞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이 자식들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627년도에 정묘년에 60갑자로 따졌을 때 정묘년에 정묘호란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전투 몇 번 치르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이제 그냥 뭐 예를 갖추고 이제 적당히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상납하고 끝이 났는데, 이후 인조가 더욱더 폐쇄적인 정책을 펴면서 청나라가 언젠가 한판 붙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청나라의 3대 임금이 되는 태종 임금 때 와가지고 청나라 태종 때 와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를 요구를 했어요. 가족 간의 관계를. 이게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청태종 자신이 내가 아버지가 될 테니
조선의 인조는 아들이 되도록 해라. 그 인조가 지금 뭐라 해샀노? 지금 장난 뭐 하냐? 나 그런 거 모른다. 그러니까 당태종이 모르면 내가 가르쳐 주지. 그래서 이제 그 팔기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나라의 이제 그 시작점을 알리게 되는 누르하치가 8개의 깃발 아래 8개의 군대를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8기군을 이제 그 만들었는데 8기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태종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장비를 했어요. 과거에 이제 말을 최고로 잘 탔던 기만민족인 몽골 제국의 사람들 군대를 이제 본따가지고 경장비를 해가지고 이제 군수 지원을 해가지고 100만이 내려왔는데, 물론 100만이 다 전투병력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조 임금은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고려시대 최씨 무인정권 기억나시죠? 드라마 그 최충원 그 저기 김갑수가 열연했던 최충원이 이끌었던 60년 세도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최씨 무인정권 시절에 그 원나라가 침략을 해오자, 원나라는 기만민족이기 때문에 강을 못 건너고 바다를 못 건널 거니까 강화도에 성을 쌓고 버티면은 우리는 승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버틴 전력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강화도로 이제 가서 강화산성에서 항전을 하면 까짓 거 별거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태종이 알았는지 그 뭐랄까요, 그 오늘날 행군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할 수 있는 특전 보병들을 이제 그 침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그 경복궁에서 그때는 이제 창덕궁에 있었죠. 창덕궁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한강을 건너가지고 인천 쪽으로 해서 강화도로 가는 이 루트를 막아버립니다. 그래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인조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피신할 곳은 남한산성뿐이다 해가지고 바로 여기로 오게 돼요. 여기로 오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주둔을 해 있는 병력과 그 다음에 인조가 데리고 온 병력을 합쳐가지고 한 13,000명 정도가 여기서 죽자 하는 각오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성이 이제 방어하기가 상당히 요충지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상대 당태종이 이끄는 병력이 군수 지원 병력을 포함해서 100만 대군인데, 이 100만 대군을 어떻게 13,000명이 철옹성처럼 구축이 됐다고 해도 버티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성문을 다 이제 동서남북에 성문을 걸어 잠그는데, 그때 당시에 당태종은 장기전으로 가면 아쉬울 게 없으니 우리는 먹을 게 충분하니 병사들 배불리 먹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제대로 이제 기회를 노려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인조 임금은 여기서 이제 버틴다고 버티는데 그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1637년도 12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1638년 1월까지 이제 그 병자년 그때 이제 그 버티게 되는데, 이제 버티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물자들이 다 동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인조 임금을 그 수용해서 따라왔던 궁녀한 사람이 남긴 궁녀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그 궁녀일기가 그 저기 규장각에 이제 그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녀일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네 임금이 먹을 그 밥은 이제 지어지는데 반찬은 간장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간장에 밥 비벼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장기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병자호란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전쟁이라고 우리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오랑캐 호자를 써가지고 오랑캐들이 난동을 부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봤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오랑캐든 뭐든 간에 군대가 100만이 쳐들어왔는데 1만 3천이 이제 군수물자가 이 안에 넉넉하고 먹을 게 충분하다면 좀 더 버티긴 하겠습니다만은, 지방에서 정규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으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임금은 뭐 인조임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버틴다 칩시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제 그 조총을 들고 버텨내야 되는 군인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군인들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때 기본적으로 유교 성리학을 따랐고 제조지은이라고 하는 요 네 글자에만 목을 매달고 있었던 윤집, 오달재, 김상원 같은 그런 그 사막사라고 하는,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항전하면 청나라 태종도 느끼는 게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최명길이라든지 이런 그 주화파, 이게 전쟁을 더 이상 소모적으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기는데, 왕권이 주저앉고 조선이 간판을 내리면 그때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막 항복합시다. 근데 인조임금의 입장에서는 승산 없는, 여기서 더 이상 버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버틴다고 해봤자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 그럼 항복하겠다. 그래 이제 어떻게 이제 항복을 하느냐 이제 문제인데, 청태종이 약간의 예의를 갖추도록 했어요. 했지만 결국 지금의 이제 그 제가 오늘 밤에는 늦어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서문이 있어요. 이쪽에 저쪽 방향으로 보시면 서문이 이제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그 약간의 이제 터가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서울특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망대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금의 이제 그 마천 쪽으로, 그 5호선 마천 쪽으로, 마천역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산길이 있는데, 그 산길로 걸어 내려오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하면은 이제 당도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이제 잠실 롯데 월드타워 있는 그 부근인데, 거기에 이제 삼전도라고 해가지고 섬이 조그맣게 이제 퇴적된 모래층으로 구성된 섬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땅바닥을 3번 찧어가지고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인사를 해라. 그래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전도 비까지 채우게 되는데, 그 삼전도 비는 한자, 그 만주어, 그 다음에 그 조선어, 이렇게 이제 세 언어로 이제 적혀 있게 되는데, 이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나는 목숨이 죽으면 죽었지, 이런 치욕적인 비는 못 쓴다, 비문은 못 쓴다 그랬는데, 당신이 안 쓰면 다 죽게 생겼는데 좀 써라. 당신이 최고의 명필 아니냐. 그래가지고 목숨 내놓을 각오를 하고 이제 그 이경석이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신하로서 이제 나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래 쓰겠다. 그게 이제 비석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그 일대 송파구 거기에 가면 지금도 비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쉽게 읽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911년 신해혁명 이후에 그런 그 청나라가 문을 닫고 만주족의 역사가 사라지다 보니 만주족들이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한족들에게 동화된 상태로 다시금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배계 층이 아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그 쉽게 쓸 수 있는 그 한자어를 위주로 이제 쓰다 보니 만주어가 이제 잊혀지게 되고, 지금도 이제 만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원어민들의 숫자가 몇십 명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만주 후손들이 많이 사라진 측면이 있고, 다만 만주어 백과사전은 있고 그쪽에 동북 삼성 쪽에 이제 만주족 살던 지역의 이제 대학에서는 만주어 학과가 있어가지고 만주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명맥이 끊기지는 않았는데 쉽게 읽어 나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 이제 삼전도의 치욕을 맛보면서 이제 그 인주의 두 아들이죠, 소현세자하고 이제 봉림대군은 그 이제 만주에 이제 그 북경에 벌모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사막사 그 윤지보달제 그 김상원도 잡혀갑니다. 그 태종의 요구 조건이었어요. 내가 요요를 내겠다. 그래 이제 북경에 가가지고 정말 항복 안 할 거냐, 죽이겠다. 나를 죽이면 죽였지 나 절대 항복 안 한다. 그 이제 김상원하고 이제 윤지보달제가 이제 도원계제를 해가지고 죽음으로써 나는 조선왕조에 충성을 하고 명나라의 제조 지은에 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뭐 그렇게 되니까 태종 임금, 그 청나라의 태종 임금이 김상원의 경우에는 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한 탓에 뭐 껍데기를 벗겼다는 뭐 그런 얘기도 그 뭐 이제 그 야사에는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저항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이 남한 산성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700년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가장 오랫동안 제의를 하게 되는 영조 임금이 남한 산성을 자주 찾았어요. 그래서 수호장대라고 군 지휘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접 그 간판도 자기가 이제 그 붓글씨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영조 임금이 이래서는 안 된다. 여기가 중요한 요충지만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1630년대에 인조 임금이 있던 그 시절에 이제 뭐가 있었느냐, 연대급 부대였으니까 당연히 연대장이면은 지금 군계급으로 따지면 대령급인데, 영조 임금이 이 부대를 격상을 시켜가지고 장군급이 주둔을 하도록 했어요, 항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내인데 이제 부대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됐어요. 요충지로서 영조 임금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의 손자로서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군사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정조 임금은 자기 아버지 그 사도태자를 죽인 세력들이 너무 넘쳐나는 한양 도성이 싫어가지고 이제 지금의 수원 하성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화성을 더 꾸미게 되는데, 영조 임금은 무조건 하고 이제 남한 산성을 가꾸고 아끼고 장군급을 보내가지고 병사들의 군사훈련을 시키고, 나 인조 임금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생각 없다. 나 목숨 걸고 남한 산성에서 뭘 해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일제 강점화 강제화된 억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변화를 겪긴 했습니다만은, 그나마 전체적으로 남한 산성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기틀이라고 하는 거는 영조 임금이 그 심혈을 기울인 흔적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수도 한양 외곽에 가장 그 행주 산성과 더불어서 요새화된 군사 요충지로 이제 여기를 이제 그리고 영조 임금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남한 산성에 직접 올라왔어요. 자기가 쉽게 올라오기 위해서 이제 길로 닦고 수호장대도 둘러보고 군인들을 격려를 해주면서, 그래 이제 야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영조 임금이 직접 지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남한 산성 주둔군 병사들은 특별한 군복을 입히면서 정규군 월급의 2배를 줘라. 그리고 남한 산성 주둔군 사령관으로 있는 장군은 복무기간이 끝나게 되면 꼭 중앙군으로 올려가지고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리고 이것을 후대 임금들이 다 지키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남한 산성을 방어하는 지휘관들은 여기가 근무가 끝나면은 최다 1계급 특진해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
주둔군 사령관의 경우에는 거의 뭐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영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맡고 싶어 하는 보직이 되게끔 하는 거죠. 영조 임금의 입장에서는. 이 남한산성이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니까 거기에다가 자기의 선조가 되시는 인조 임금이 피눈물을 흘린 곳인데, 물론 영조 임금은 담배를 피질 않았습니다만은 담배를 피는 신하들이 있었는데, 가끔 이게 영조 임금이 여기 남한산성에 올라오면 신하들의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조 임금의 치욕과 그 다음에 사막사의 치욕이 생각이 나니까 대신들이 이거 전하 죄송한데 담배라도 한 대 태워야 마음이 좀 놓이겠습니다. 그러면 영조 임금은 별 수 있습니까? 뭐 담배 한 대 태우세요. 담배라도 태워야 쓰린 속을 달랠 수 있지. 나는 이왕 여기 왔으니 동동주랑 한잔하면서 쓰린 속을 달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꼭 하룻밤 자고 가는 겁니다. 여기 행궁이 그때는 이제 있었으니까 하룻밤 자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고 가면서 이제 그때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 이제 야사에 전해지는 얘기인데, 영조 임금의 경우에는 여기 행궁에 와가지고는 꼭 혼자 밤에 잠을 잤다 그래요. 물론 잠이 잘 온 건 아닐 겁니다. 잡생각도 많이 나고, 인조 임금께서 얼마나 치욕을 당하셨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뭐 그런 게 있다 보니 이거 잠이 안 오는구나. 내가 담배라도 태울 줄 알았으면 담배라도 한 대 태우겠구만. 그것도 아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역사의 치욕을 잊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정조 임금도 여기 한번 와가지고, 정조 임금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어떤 임금이냐, 담배를 태우고 또 심하게 태운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담배를 태우면서 치욕을 잊지 맙시다. 치욕을 잊지 맙시다. 자, 대신들도 단체로 한 대 피웁시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피우는 이제 신하들도 같이 이제 맞담배를 피는 거예요. 신세 한탄이라도 담배 한 대 피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 역사적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도 이제 제작이 됐고, 지금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이제 등재가 됐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성곽들 중에서 대개의 경우 산성인데 제대로 이제 계획적으로 만들어졌고 관리가 되고 한국 전쟁 때 때를 안 탄 산성이 이제 남한산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왕이나 병조판서, 오늘날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를 1년에 몇 번씩은 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은 와서 전의를 다지고 군사훈련을 하면서, 물론 군사훈련을 이렇게 실시하는 거죠. 청나라에서 또 알면 이 자식들 봐라, 또 한 판 붙으려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인조 임금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효종 임금 같은 경우에는 북벌론을 제시를 했고, 북벌론을 제시를 하고 군사훈련을 할 때 전초기지로 삼은 곳이 바로 여기 이제 남한산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조 임금은 왕실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내탕금을 내어서까지 여기 군사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어요. 병사들이 무조건 1년 365일 목숨 걸고 군사훈련을 하되 평소시에는 최고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줘라. 그리고 병조판서가 직접 가가지고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내인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정도로 여기 이렇게 뭡니까 전의를 불태운 곳이 이제 남한산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밤에 남한산성에 올라와 가지고 날씨가 쌀쌀한데 방송을 한다고 제가 한 30분 넘게 이제 오늘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30분 넘게 이제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오늘이 처음이네요. 그래도 남한산성에 올라왔으니까 충분한 설명을 더 해드리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제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나 조용수 민주일보 사장 박진목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하고는 연관은 잘 없는데 그냥 조용히 묻힐 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박진목 조용수 사장이 이제 묻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과, 김재규 부장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남한산성 하면은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이, 군대에 가면은 군 범법자를 다루는 곳이 이제 국군교도소인데, 국군교도소가 이제 원래 광주 태천면 쪽으로 내려가는 저기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남한산성 아랫자락에 이제 국군교도소가 위치해 있었고, 그래서 통칭 남한산성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역사적인 의미의 남한산성의 개념보다는 군교도소를 좀 이렇게 일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한산성의 도립공원 성격과 유적지 관리 차원에서 군교도소가 있었어야 되겠느냐 하는 논리에 힘입어서 지금은 국군교도소가 이제 이천장원으로 이제 이전을 했고요. 거기는 새롭게 개발이 되는데, 그래 이제 1980년도 김재규가 남한산성 국군교도소죠. 국군교도소에 있다가 결국 사형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유일한 사형장, 넥타이 공장이 있었던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1980년 5월 24일 날 새벽에 이제 집행이 됐지만, 국군교도소가 거기 이제 요 아랫자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차원 곳에 이제 보안사가 묘지자리를 내줘가지고 여기에 그냥 묻히세요. 반강제적이죠. 근데 위치가 나쁘지도 않고 남한산성 아랫자락이니까 역사적인 의미도 조금 부여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묻힙시다. 언젠가 먼 훗날 여건이 되면 좋은 데로 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김재규 부장 같은 경우에는 재심이 진행 중에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살인은 살인인데 내란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유가족들이 여동생이 이제 살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동생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12.15 사건 현장에 있었고 김재규 부장과의 약간의 치분 때문에라도 12.16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민경, 예명 심수봉으로 알려진 가수를 재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이제 참석을 유도하려고 이제 증인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단순히 불려오는데 급급했던 신재순 씨는 현장의 모습을 증언할 수는 있어도 김재규 부장의 심정을 좀 증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신민경 예명 심수봉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유리한 증언들을 많이 해주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재판부가 채택을 하느냐 이제 문제인 것이지. 다만 과거에 많은 이제 증언을 통해 가지고 기회 쓸 때마다 11.15 증언해온 심수봉 씨 입장에서 자기의 명예도 어떻게 보면은
회복이 될 수 있겠다. 11.6에 대한 완전한 짐을 벗을 수 있겠다는 그 생각 하나에서라도 그분도 뭐 그렇게 뭐랄까요 그 증인을 거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 그 재판정에 증언하러 가겠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남한산성의 모든 것을 소개해 드리면서 병자호란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시간도 타임도 길었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좀 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머릿속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주변이 많이 없고 목소리도 뭐 썩 좋지 않은 그런 그 갈라지는 목소리로 방송을 했는데 40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새로운 한 주 그 쌀쌀한 그 초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외투 단단히 준비하시고 내일 아침에 잘하면은 그 겨울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하고 해뜰 날처럼 화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